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오늘은 좀 목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아직 완벽하게 낫질 않았는데, 이전보다 좀 덜 불편한 목소리로 녹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전 목소리는 워낙 목이 불편한, 그래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좀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자, 어쨌든 이번 영상은 이제 CAT 1급, 작년도 10월 9일자, 9일자인데, 1교시 문제를 이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띄워놓은 건 첫 번째 문제죠. 문제 1, 2번에 해당하는 건데, 어쨌든 뭐, 요번 영상에서는, 틀린 부분 찾고, 형상 수정하고, 최저 구하는 데까지, 거기까지 갈 거예요. 마찬가지 이제 10월 9일 날 제공된 이제 기출문제의 템플릿 파일도 마찬가지로, 요거 없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 블럭 없습니다. KPC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한 거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이제 추가를 했고, 이제 실제 시험 상황과 비슷한 상황으로 연습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제 템플릿을 다운받아서 하는 게 낫겠죠. 예, 음, 어쨌든 뭐 여기 이거 있는 거 없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상관없고. 이제 타이틀 블록 같은 경우는 꼭 있어야겠죠. 시험 조건하고 똑같이 시험 연습을 하려면. 어쨌든 이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뭐 일단 뭐 거추장스러운 예는 지우고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여기다 다이렉트로 치수 기입을 해 가면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할게요. 자, 그래서 치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여기 있는 2D 도면을 확대를 하고요. 뭐 다이렉트로 치수를 기입해서 확인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평면도부터 확인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 평면도는 뭐 별다른 UCS 변경 없이 바로 치수 기입이 가능한 공간이니까요. 자, 일단은 평면상에 있는 치수들은 전부 다 서정 치수밖에 없네요. DLI로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거리가 31이다. 맞다. 그쵸?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14다. 맞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잘못 찍었네요. 여기서부터 요 끝점까지 딱 찍으면 7이다. 맞다. 요게 세 개 치수는 다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여기 끝까지네. 여기까지. 자, 요게 68. 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30. 맞네요. 그럼 여기 틀린 거 없어요. 틀린 건 없는데 여기서 이제 대충 요거 보면서 눈치채신 분들 계실 거예요. 뭐 이상한데? 뭐가 이상하냐면 이게 이상하죠, 이게. 이거 길이가 여기는 상당히 짧아 보이는데 그리고 30이 전체 폭인데 30에서 이제 거의 가운데 정도, 중간 정도 와 있는 것 같은데 얘는 한쪽으로 좀 심하게 쏠려 있죠. 이게 심하게 쏠려 있으면 여기에 관련된 뭐가 정면도에서 잘못되어 있겠구나. 그거는 대략적으로 이제 눈치가 채지시겠죠.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면도 치수를 확인을 해야겠죠. 자, 정면도 치수 확인하기 위해서 얘도 정면도에서 바라봐야 되니까 요 밑에 있는 화살표 딱 눌러서 돌려주고 이 상태로 치수 기입이 안 되죠. 치수 기입이 안 돼요. 치수 기입이 안 되니까 이제 뭐 해줘야 돼요? UCS를 바꿔줘야죠. UCS 엔터.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태가 XY 평면이 되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옵션이 뷰입니다. 뷰죠. 그래서 V 엔터.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제 바꿨어요. 바꿨으면, 이제, 아까 이제 요 위쪽에서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게 솔직히 요거겠죠. 여기 반원. 딱 보면은, 3D면 보면 이해가죠. 저기 반원 파져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게 한쪽으로 이쪽으로 쏠렸다는 거는, 이 반원의 중심의 위치가 옮겨져 있겠구나.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면, DLI. 자, 여기서, 원의 중심, 물론 이렇게 하고 이제 오스랩 잡아서 이 중심을 꼭 찍을 수도 있지만, 원의 4분점을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 중심이랑 4분점이랑 같은 위치니까. 그쵸? 그리고 이제 딱 보면 43. 그쵸? 50. 7mm 차이가 나죠. 일단 이거 안 맞는다. 이거 중심 위치 안 맞는다. 그쵸? 예. 그리고 이제 또 확인하면 요 센터에서 이제 요 끝까지인데, 여기도 맞을 리가 없어요. 왜? 이게 맞으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요 위치가 안 맞는데 어떻게 이 값이 맞겠어? 만약에 이 값이 맞다 그러면 뭐예요? 얘 위치도 옮겨졌고, 요 끝단 위치도 옮겨졌다. 둘 다인데, 지금 48이 나오면은 차이가 얘랑 얼마 나요? 얘랑 7mm 나죠. 얘랑 얼마 나요? 7mm 나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요 반원의 중심 위치만 옮겨졌구나. 나머지는 변함없구나. 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DLI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찍어보면, 54 그대로 나와요.
그쵸? 여기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위까지가 70, 요것도 맞는 거.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DRA, 여기서 반지름이 34. 이것도 맞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DLI, 자, 여기서 여기까지. 자, 요게 23. 요것도 맞는 거네요. 그쵸? 그 다음에 DAN,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48. 이 각도 안 맞는다. 그쵸? 지금 이 각도가 안 맞죠? 여기서 여기까지. 요 각도가 44가 나와야 되는 4mm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정면도에서 지금 치수가 틀린 부분이 두 군데가 발생을 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두 개를 먼저 해소하고 가죠. 해소하고. 자, 일단은, 여기는 요 반원의 위치를 7mm를 지금 뭐예요? 어느 쪽으로? X축 플러스 쪽으로 옮겨줘야 돼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등각으로 또 한번 볼게요. 요렇게 돌리면 좀 확 돌았으니까, 요렇게. 해서 볼게요. 요렇게 돌려서 보면은, 지금 이제 뭐예요? 요 반원 형태가 이제 구멍 형태로 뚫려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 중심 위치가 옮겨지려면 우리는 뭐예요? 면을 가지고 제어를 하잖아요, 면. 그럼 어느 면? 원통 표면, 즉, 요 안에 있는 요 면, 요 원통 안쪽에 있는 요 면. 이 면이 7mm가 어디로? X축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 되겠죠. 그쵸? 이 상태에서 옵셋 아니죠. 옵셋하면 저 반지름이 줄 거고, 그쵸? 옵셋 아니고 얘는 무조건 뭐예요? 저 원통 면 전체가 어떻게 위치를 이동했다. 그래서 면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솔리드 에디트 하고 그다음에 F 면 그다음에 이동이니까 M 하고 어느 면 요 원 안쪽에 있는 이면 이면 선택하면 다 선택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엔터. 처면 하나만 선택하면 돼요. 간혹가다 요 안쪽에 있는 요 수직면 얘까지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선택하건 안 하건 상관은 없는데 선택해도 뭐가 달라지는 건 없어요. 왜냐면 저 면은 위치가 움직여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요 면만 선택해 주시면 돼요. 요 표면만. 그리고 이제 아무데나 빈 곳을 찍고, 그쵸? 빈 곳을 찍고 어느 방향 직교 딱 켜서 이쪽 X축 플러스 방향, 그쵸? 플러스 방향은 몇 미리? 7mm를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7mm가 옮겨진 거죠. 자, 이 상태로 이제 다시 이렇게 보면은 치수가 바뀌어 있겠죠. 이게 이제 여기다 치수기를 다이렉트로 했을 때의 장점이잖아요. 7mm가 반영이 돼서 50으로 바뀌었고 여기가 41로 됐다. 그럼 이제 이쪽 부분은 맞춰졌다. 그렇죠? 이 두 부분은 맞춰졌으니까 더 이상 이제 치수가 보일 필요는 없겠죠. ESC 눌러서 명령 끝내고 델리트로 지워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48. 여러분들이 저 부분을 딱 보면 이제 이건 뭐 제가 영상 매번 이건 CAT 1급이나 HC 1급 영상 찍을 때마다 매번 하는 얘기지만 대부분 저기서 못 쓴다. 테이퍼 페이스, 면 구배를 사용을 한다. 면 기울이기를 사용을 한다. 하지만 제가 얘기했죠. 저런 상황에서는 테이퍼 페이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테이퍼 페이스의 기능을 그 원리를 제대로 알고 나서 응용해서 그렇게 쓰시는 건 상관없지만 대부분은 그 원리를 이해하기도 전에 그냥 습관적으로 저렇게 써요. 테이퍼 페이스를 써요. 그건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단일면. 여기 보이는 여기 이제 어느 면이냐면 돌려보면 이 경사면이거든요. 이 경사면, 요 단일면, 그쵸? 이 경사, 요 단일면, 여기 있는 단일면, 요 단일면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각 회전하는 거예요. 회전. 저 면이 회전하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솔리드 에디트의 페이스 면에 면 회전을 쓰는 게 맞아요. 면 회전을 쓰는 게 맞다. 더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물론 이제 응용해서 하는 게 자꾸 얘기하지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아닌데 대부분 그 개념을 모르면서 응용해서 쓰는 거니까 그게 응용인지도 모르고 원래 본래의 개념을 사용하는 게 아닌지를 모르고 그게 본래의 개념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대부분 테이프 페이스로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선을 지정을 하고 이 선을 지정하고 얘를 돌린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변화를 하는데 원래 이제 테이프 페이스가 사용되는 개념은 저 개념은 아니에요. 저걸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쓰려고 그렇게 있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이제 맞아주는 거지. 어쨌든 이제 이 면을 돌려야 됩니다. 이 면을 돌려야 되는데 문제는 기준이
여기가 기준이냐, 여기가 고정돼야 되느냐, 여기가 고정돼야 되느냐인데, 우리가 아까 치수 확인할 때 20cm는 치수가 맞았잖아요. 그쵸? 그렇다는 얘기 뭐예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이 높이가 맞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이 점은 위치가 바뀌면 안 되겠지. 왜냐면 이 면이 각이 돌면은 얘가 더 내려가든가 아니면 올라가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점의 위치가 바뀌잖아. 그러니까 절대 아니지. 여기는 가만히 있어야 되고 여기가 움직여야지. 그렇죠? 그렇게 되려면 뭐예요? 여기가 회전축이 돼. 이 점이 회전축이 돼. 이 점이. 자, 그래서 한번 해보면 솔리드 에디트. 자,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흔히들 테이프 페이스를 여기서 많이 하지만 저는 뭐다? 로테이트 R. 면 회전이다. 어느 면이 회전하느냐? 요 면. 그렇죠? 이 면이 회전한다. 그리고 엔터. 자, 여러분 다른 영상들을 많이 보신 분들이 쓰는 테이프 페이스와 제 회전의 차이는 뭐예요? 이제 각도의 기준을 정하는 게 정하는 그 선이 다르죠. 일반적으로 테이프 페이스를 쓰면 어떻게 한다? 일반적으로 이럴 거예요. 요 점을 처음에 찍고, 그쵸? 요 점을 두 번째로 찍어서 이 선 방향을 그려줄 거다. 테이프 페이스를 쓰면 이제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회전을 쓸 때는 뭐예요? 내가 지정하는 게 회전축이 돼요. 회전축이 돼서 뭐냐? 우리는 이면이 돌려면 어느 축을 기준으로? 이 축을 기준으로 돌아야 돼요. 단 이때 주의해야 되는 건 이 축을 지정을 하려면 두 점, 이 점과 이 점을 찍어야 되는데 어디를 첫 번째고 어디를 두 번째를 찍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값이 적용되는 내용이 달라진다예요. 값이 적용되는 내용이 달라져요. 달라지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자, 일단 봅시다. 48도. 48도면 지금 여기 지금 저 모델링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더 돼 있다는 얘기예요. 4도가 이만큼 더 가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4도가 더 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면이 회전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지금 여기 정면도에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갈 거면은 우리 각도 캐드 적용할 때는 그냥 값 자체를 입력하면 되죠. 근데 그게 여기서도 맞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이 3D를 바라볼 때 여기서 이렇게 바라봐야 돼. 이 조건이 맞춰져야지 내가 지금 요 보고 있는 이 각도의 방향하고 똑같이 적용을 해줄 수 있단 말이야. 네. 내가 여기서 바라봤을 때요. 만약에 내가 반대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태라면 각도 개념이 반대로 돼요. 이 방향이 뭐가 되냐면 뒤집어져 가지고 시계 방향이 된단 말이야.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제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시선 방향하고 맞추려면 내가 여기서 바라보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여기서 어디를 바라봐. 여기야. 여기를 바라봐.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 여기가 두 번째로 지켜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 시선 방향을 맞추려면 어떻게? 이 점을 첫 번째, 이 점을 두 번째로 찍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니까 어떻게 줘요? 여기가 첫 번째, 여기가 두 번째. 이렇게 돼. 그리고 나서 몇 도? 4도.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쵸? 더 올라갔죠. 그리고 볼까요? 이렇게 돌려서 보면 44도로 딱 맞춰졌다. 그러면 이제 정면도에서 잘못된 부분들은 전부 다 해소가 되었다. 그쵸?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뭐야? 우측면도를 봐야지. 마지막 남은 건 이제 우측면도. 우측면도 이렇게 보고, 자, 지금 우측면도 보고 있는데, 이제 치수 기입하려면 이 상태가 또 XY 평면이 돼야 돼요. 그래서 UCS 엔터. 자, 뷰 V 엔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치수 기입 해주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 오각형의 치수 기입을 못해요. 왜냐면 이게 오각형, 다각형의 중심 위치. 그래서 이제 얘 뭐 그려져 있어요? 원 그려져 있죠. 근데 여기 원이 안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 위치를 지금 당장 못 잡아요. 못 잡아주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오각형이 아니고, 그러니까 홀수각형이 아니고, 짝수각형이면 좀 편했을 거예요. 왜냐면 짝수각형이면 뭐 해주면 되냐면, 짝수각형은 거의 대부분 마주보는 모서리가 나오거든요. 그럼 마주보는 모서리 두 개를 직선으로 이으면, 그 이은 직선의 가운데 점이 저 중심점이 돼요. 근데 얘는 홀수잖아. 그래서 약간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홀스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주냐? 홀스 같은 경우는 라인 해가지고 여기 중간점 있죠. 중간점에서 여기 반대쪽 꼭지점을 있는데 이 선의 가운데냐? 이 선의 가운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요 거리하고 여기서 원까지 거리가 똑같은 거지 꼭지점 있는 쪽이 더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 선의 가운데가 아니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주냐면 또 변이 하나 더 있을 거 아니야. 반대쪽 변에 이제 뭐 변은 뭐 이변이든 상관없어요. 뭐 이변을 잡으셔도 되고 이변을 잡으셔도 되고 이변을 잡으셔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또 다른 변에 중간점에서 그 다음에 꼭지점을 딱 찍어줘요. 그러면은 두 선이 크로스 되죠. 그럼 요 교차점이 뭐냐? 원의 중심이 되죠. 이 다각형의 중심이 되고 그래서 서클 해서 이제 요 교차점을 잡으려고 하는데 안 잡힙니다. 선생님 교차점 왜 안 잡힐까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3D 상에서 이걸 그린 거잖아요. 3D 상에서 그린 건데 지금 여기 선이 하나가 아니야. 왜냐면 이게 구멍으로 파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이 하나가 아니라는 게 이거 화면을 돌려보면 알아요.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그 아까 이쪽 중간점 잡았는데 이제 얘는 뭐예요? 얘의 중간점을 잡은 거 아니야. 얘의 중간점을 잡았어. 근데 거기는 원래 선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중에 근데 운 좋게 내가 얘의 중간점을 잡았어. 근데 이쪽을 잡을 땐 뭐 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 얘하고 얘가 두 개가 있는데 얘의 중간점을 잡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려지는 선이 2D 형태가 아니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려지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저걸 그릴 때는 이렇게 딱 오각형이 보이는 상태에서 그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화면을 좀 기울여가지고 이렇게 기울이셔가지고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게 이 안쪽 선의 중간점, 그 다음에 반대쪽 꼭지점, 그 다음에 안쪽 선의 중간점, 그 다음에 반대쪽 꼭지점. 이렇게 되면은 정확하게 두 선이 같은 평면에 그려지게 된단 말이야. 이러면 교차점이 정확하게 잡혀요. 교차점이 잡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뭐예요? 이 변까지잖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쪽에서 보면은 원이 딱 그려져 있다. 그렇죠? 얘는 그릴 수밖에 없어요. 저 원을 안 그리고는 처리가 안 돼요. 그릴 수밖에 없고 이제 이 상태에서 재면은 DLI 이렇게 하고 이제 오각형의 중심 여기죠. 교차점까지 25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꼭지점에서 이제 오각형의 중심 여기까지 44 맞고요. 중심 위치는 다 맞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저 뒤까지 57 이거 다 맞고요. 그 다음에 전체 높이 100 다 맞고요. 남은 거 하나 뭐예요? 반지름. 그러면 이제 DRA 땅 찍어보면 반지름이 안 맞네. 반지름이 안 맞네. 13이네. 그쵸? 그러면은 이 원의 반지름이 안 맞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이 오각형은 원에 지금 외접하는 오각형인 거죠. 외접하는 오각형이면 결국은 이 변이 2mm 정도 바깥으로 더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변 하나가 아니라 5개 변이 다 벌어져야죠. 이 변도 바깥으로 2mm 벌어지고, 이 변도 바깥으로 더 2mm 벌어지고, 이 변도 바깥으로 2mm 벌어지고, 이 변도 바깥으로 2mm 벌어지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 변들이 바깥으로 저렇게 이동을 하려면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면 이동이냐? 면 이동으로 안 되죠. 면 이동은 방향성을 이렇게 다양하게 주기가 어렵죠. 그럼 뭐예요? 옵셋이다. 옵셋 같은 경우는 기존에 생성된 면에 무조건 수평 방향으로, 직각 방향으로, 그렇죠? 이동을 하잖아요. 면. 그래서 저거는 이제 옵셋에 해당합니다. 옵셋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옵셋을 하는데 솔리드 에디트, 그렇죠? F 면이고 옵셋이니까 5예요. 그리고는 면 5개를 다 선택하는 거예요. 안쪽에 있는 이면, 그렇죠? 그게 요 바닥에 해당하는 면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면이 뭐예요? 이면에 해당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화면을 돌려야겠죠. 방향이 안 나오니까 이쪽 이면이 이제 요 면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위쪽에 요면이 이제 요면이고, 남은 거 이제 요면 하나 남았죠. 화면 또 돌려가지고 요면 이렇게 5개를 다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 5개 다 선택 안 돼 있는데 다 선택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엔터를 땅 치는 거죠. 그 다음에 2mm인데 2mm가 여기서 바깥으로 가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게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대부분 이제 수치적으로 생각하면 13mm가 15mm 돼야 되니까 2mm가 늘어야 되니까 플러스. 근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3D에서 이제 옵셋이라든가 뭐 그런 면 편집에서 그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수치적인 게 커졌냐 작아졌느냐가 아니에요. 그쵸? 예, 수치적인 게 커졌냐 작아졌느냐가 아니라 이 입체 형상이 만약에 옵셋 같은 경우는 입체 형상이 기존에 있던 면에서 더 돌출돼서 튀어나와가지고 최적이 늘어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몸의 부피가 늘어난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플러스 값이 돼야 되고 옵셋은. 그 다음에 만약에 기존에 있던 형상을 파먹는다. 파먹어서 그 최적이 줄어들면서 형상이 완성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값인데 얘 같은 경우는 13이었잖아요. 13이었는데 이게 15가 되려면 더 이렇게 나가는데 그림상으로 오각형은 바깥으로 나가지만 그게 뭐예요? 저 오각형이 구멍이잖아. 오각형 구멍이잖아. 그러면 내부는 빈 공간이고 그 오각형의 외부가 차여 있는 공간인데 그 외부 쪽으로 나간다는 얘기 뭐예요? 기존에 있던 형상을 파먹는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값은 어떻게 적용된다? 아, 마이너스로 적용돼야 되는구나. 그쵸? 마이너스 2mm가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 하고 엔터 해주면 커진다는 얘기지. 자, 그래 놓고 이제 여기서 톱에서 여기 딱 바라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값이 안 바뀌어 있어. 당연히 안 바뀌어 있지. 왜? 이거는 3D 형상에 대해 기입을 한 게 아니잖아. 이 원을 그려놓고 기입을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뭐 해줘야 돼? 다시 해주면 되죠. 다시 해주는데 이 선을 다시 그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기존에 그려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면만 살짝 돌려가지고 요 모서리 선을 볼 수 있게 한 다음에 서클, 어차피 중심 위치는 안 바뀌었어. 여기 교차점을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P 여기서 탄젠트를 할까요? 탄젠트. 그래서 이제 이 선 딱 클릭하면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기존에 어차피 중심 위치는 아까 찾았으니까 굳이 중심 위치 다시 찾을 필요 없단 말이야.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놓고 딱 가서 뭐예요? DRA 해주면 R15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거 말고 이제 또 다른 방법이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 근데 이거는 약간 저게 맞나라고 의심할 수도 있는데 기존에 이 원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 원이 그려져 있으니까 여기서 옵셋 2mm를 하는 거야. 내가 2mm 적용했으니까 2mm에 딱 했을 때 여기가 딱 접하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수정이 반영이 됐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잘못된 부분을 전부 다 수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 UCS 엔터 두 번 쳐서 원래대로 두고 그 다음에 톱에서 다시 등각으로 바라볼게요. 그래서 어려운 건 없다. 크게 기본적으로 쓰일 거는 다 쓰였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예전에 있던 CAT 1급,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올라가기 전에 CAT 1급보다 조금 어려워하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무조건 면 하나만 선택하면 되게 거의 대부분이 면 한 개만 선택하면 되게 그렇게 적용을 했는데 요새 들어서 뭐예요? 어떤 명령을 적용하는데 면을 여러 개를 복수로 선택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지. 예전 경향에 비해서는 그런 경향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작업을 하시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나오기 쉬운 게 이런 다각형도 마찬가지예요. 다각형 같은 경우는 이 원의 반지름이 반경이 바뀌면 결국은 5개의 면에 다 그 반경이 바뀐 값을 적용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판단을 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된다. 자,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얘 다 했으니까 얘 이제 최저값이 맞게 나오나 한번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답 파일을 띄우고요. 그 다음에 볼륨 VOLUME 그 다음에 얘 선택 그 다음에 엔터. 자, 보면은 404 971 4830 404 971 4830 네, 정확하게 똑같이 나오죠. 목이 많이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는 좀 지글지글한 감들이 남아있고 좀 목이 막히는 듯한 감이 남아있네요. 빨리 좀 목이 나와가지고 좀 정상적인 목소리로 영상을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